내가 몇 동안 안 보냈는지 안 헷갈려가지고. 자, 혹시라도 그 강의가 안 왔으면 나한테 문자 좀 해주시고.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이제 경우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아, 맞다. 숭이야. 숭이 피타 들어가요? 피타 들어가요? 내가 너 피타 줬어요? 안 줬죠? 줬었어? 쌤만 줬죠? 일품 안 드렸거든. 그지? 아, 그리고 저기 말해야겠다. 자, 해볼게. 31번에 5명의 이름이 적힌 5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름이 적힌 5명 학생이 모시고 의자에 앉았을 때 2명은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을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을 사람이 5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은 4명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자,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을 사람이 1번이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애들이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이거나 5번이거나 자, 첫 번째로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2번이 앉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을 사람이 1, 3, 4, 5번이 돼서 네 가지로 20가지가 그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공통이 있다는 거죠. 1번하고 2번이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는 거랑 1번하고 2번이 앉는 거랑 2번하고 1번이 앉는 거 또는 1번하고 5번이 앉는 거랑 5번하고 1, 2, 3, 4가 있어서 5번, 1번, 1번, 5번, 5번, 1번이 앉는 건 똑같이 1번, 5번이 자기 이름이 앉는 건데 그게 두 개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식기 안에는. 그럼 중복입니다. 자, 2 곱하기 1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이제 나머지 인간이 3명인데 나머지 인간의 이름이 외국인이야. A, B, C야. 이름이 A, B, C야. 자, 그러면 절대로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자고 했어요. A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없어? A가 앉을 수 없고 B 또는 C가 앉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A 자리에 B가 앉았다고 치자. 자, B가 앉았어. A, C가 남았으니까 C가 C 자리에 못 온다는 건 A가 여기 오고 C가 여기 와야 돼. 자, C가 A 자리에 와서 A, B가 남아서 B가 B 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A가 이 자리에 B가 이 자리에 와서 몇 가지 방법으로 자기 이름이 아닌 곳에 앉을 수가 있냐면 2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A, B, C처럼 3개가 아니라 4명이 자기 이름이 아닌 곳에 앉을 경우였으면 어떻게 된다? 9가지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쓸 수까지는 없어도 가지수를 외워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4명이 자기 이름이 아닌 의자를 가져가거나 자기 이름이 아닌 모자를 가져가거나 뭐 책가방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이름이 적히지 않은 의자에 앉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외우라고 그랬죠. 3명이면 2개, 4명이면 9개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동시에 이렇게 의자에 돌다가 앉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앉는 거라서 곱하기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몇 가지가 되겠다? 10가지 곱하기 2가지, 20가지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111번 볼게요. 자, 1111번 볼게요. 1111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을 뽑아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요. 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거에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푸셔야 돼요. 임의로 한 장을 또 뽑았어. 자, 첫 번째 뽑고 다시 넣고 두 번째 뽑았어요. 첫 번째는 8의 약수가 적힌 카드 1, 2, 4, 8 중에 나오겠죠. 두 번째는 12의 약수가 적힌 카드 1, 2, 3, 4, 6, 12가 나오겠는데 1부터 10까지가 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8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고 두 번째는 12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보여라. 첫 번째 뽑았을 때 얘들아 1부터 8까지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야. 10분의 몇 가지 방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고 다시 넣는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10장의 카드가 됐고요. 이 중에서 12라는 번호는 없을 것이고 5장이 있으니까 10분의 5의 확률로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내가 처음에 뽑고 다시 넣고 곧바로 다시 뽑는 이 행위를 우린 동시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분의 2고요. 2분의 1이야. 자,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경우수가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상 이게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달라서 내가 지금 첫 번째로 를 뽑았어. 다시 넣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뽑는 걸 동시에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워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거야. 조금 이런 것들은 우리 통용적으로 동시에라고 말해.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걸 동시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거랑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외워달라는 거야. 한 개를 한 번 던지고 연달아 두 번을 던진 걸 두 개의 주사위를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던진 거랑 똑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외워달라는 거야. 이번에 정승재가 왜 천재가 나왔더라고요. 티처스 이렇게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리슨 올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티처스 안 보거든요. 근데 천재애가 이제 그 확률 문제를 푸는데 뭐 풀었냐면 일품 그러니까 그 일렬로 사는 걸 풀었는데 그 남자가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게 말하는데 그냥 바로 나와요. 5명이 일렬로 설 경우는 120까지 이렇게 바로 나오고 그러면 애기야 내가 너랑 나랑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너보다 앞자리에 설 건 이랬더니 바로 60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머릿속에는 정승재보다 앞에 설 경우 정승재보다 뒤에 설 경우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는 머리가 좋다고요. 나는 항상 내 기준은 내가 머리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첫째 도형. 도형 안에서 입체 도형 만드는 거 있죠. 막 팔각형. 그릴 수도 없어요. 팔각형을 머릿속으로 이걸 조립을 해야 돼. 난 안 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도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물론 이제 어른이 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고백이에요. 좋아져요. 그리고 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난 자꾸 수학을 해버릇하니까 옛날에 나 이거 몰랐었는데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이제 중학교 때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뭐야? 이 나이가 아닌데 이해가 되는 것들인 거야. 걔네들하고 다르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걔네랑 같이 다리다리 붙으려면 외우실 것도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뭐 걔네들 부러워할 게 아니라 같이 다이다이 뜰 거라면 얘들아 요즘에 뭐 정규일등 애들 많이 나오더라. 뭐 의대 가는 애들 나오고 좀 봐봐. 차이도 이렇게 보여주던데요. 7등급하고 1등급 7등급하고 1등급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요새 정말 패드 사용 진짜 많이 하던데 얘들아. 난 솔직히 말하면 패드 사용 못해가지고 난 패드를 되게 잘 써야 되는데 나는 이거 못하는 그냥 종이로 해. 패드 켜가지고 뭐 하고 이거 익히는 그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지 마. 패드 안 써도 돼. 책 그냥 여러 권 사서 풀어. 차라리. 패드 자꾸 지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이래서 그런데 뭐 얇게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 안에 책 다 들어가니까 뭐 그런 패드를 사용하는 그걸 익히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차라리 공부를 해. 그래서 뭐 패드도 120만 원이거든요 얘들아. 내가 패드 사는 게 벌써 4년 넘었으니까 그때가 120이었으니까 지금 더 비싸겠죠. 난 지금 태블릿 8인데 지금 12 나왔죠. 11 나왔나요? 갤럭시가 그 정도면 애플은 더 하죠. 그럼 얘들아 그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버전 또 바뀌면 또 할 거야? 공부하는데 얘들아 그냥 종이책 쓰세요. 종이책. 그거 하는데 또 막 익히고 뭐하고 종이에다가 연습장에 푸는 연습하는 게 낫죠. 니네 그거 막 펜심 이런 것도 바꿔서 쓰셔야 돼요. 그거 없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 애들 뭐 그 전교 1등하고 이런 애들 막 나오는데 보니까 다 패드 쓰더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자, 129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기준 잡아놓고 얘들아 동그라미 쳐놓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은 내가 두 번 읽지 않는다. 두 번 읽으면 내가 지는 거다라는 기분으로 내가 이거 문제 두 번 읽으면 질 거야. 이러면 동그라미 쳐놔. 자, 두 번 읽지 않도록 주사위 AB라고 하는 거에서 AB가 나온 거기 때문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스몰 AB의 숫자예요. 자, 두 직선의 교점. 자,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은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1차 함수를 배운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든 상관없어요. 어떤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대입법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 얘하고 얘가 만나는 그때의 교점의 x, y가 서로 어때? 같기 때문에 이때의 y값과 이때의 y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의 대입법으로 교점을 구해준다. 자, 다 같이 3종 곱할게요. 다 같이 3종 곱할게요. 다 같이 3종 곱할게요. 8x 이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3이다. x라고 하는 게 뭐다? 8분의 3이다. 왜 이렇게 지저분해? 8분의 3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3, 4분의 12, 4분의 15, 4분의 15. 자, 이때 교점 P라고 하는 애가 자, 이때 교점 P라고 하고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거?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거 컴마 0이라고요. 자, 여기서는요, 6이네요. 6, 0이네요. 자, 이렇게 구해놓고, 자, 대략적으로 그래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아, 그렇구나. 그 문제구나. 이거 내가 A반에서 풀었을 때, 봐봐요. 이게 자리가 많이 필요해서요. 마이너스 2분의 3, 6. 나 이거 외울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6.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마이너스 2분의 3, 0하고 6, 0이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들아, 요게 x고요. 이게 y예요. 자, 내가 대략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8분의 3이고, 자, 4분의 15예요. 자, 이렇게 되죠. 이 점이 p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점과 이거 x절 편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이거의 교점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0이요. 이 점을 지나는 거. 이게 뭐라고? Q점이고요. R점이 뭐라고? 6. 자, 6이면서 이 점을 지나니까 이거를 내가 R이라고 두겠다고. 자, 보세요. 내가 A, B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A하고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라고 놓고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놓고 두 직선의 X축과 만나는 게 QR이라고 놓고 이때 점 A, B가 지금 A가 X 역할, B가 Y 역할 한다는 것 좀 기억 좀 해주고 이거 내부에 있을 확률이야. 자, 뭐라고 했냐면 변 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만들어 놓을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A라고 쓸 거 A, B에서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1일 때 자,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5일 때 이 점에 지나가는 거 이 점의 Y값을 좀 구할 거예요. 이 점의 Y값 왜냐면 내부에 있으려면 얘들아 이 점보다 어때야 돼? 안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보자. 1을 누구한테 대입해야 돼? 얘들아 이건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지금 내가 1, 2, 3, 4, 5, 6을 대입하는 건 이 그래프라고요. 이해가 되셔야 돼. 자,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0이라고 좀 적어놓고 3분의 10이네. 이때 y좌표는 1, 3분의 10이에요. 2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3분의 8이네요. 자, 3 대입할게요. 없어지고 2예요. 4 대입할게요. 3분의 4네요. 5 대입할게요. 10, 3분의 2. 자, 그럼 여기 내부에 A, B가 있다 그러면 얘들아 뭐 할 수 있어? 1, 여기 3과 3분의 1이잖아요. 1, 1, 1,2, 1,3이죠. 자, 2, 이거 2와 3분의 2거든요. 1, 2, 2, 이렇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눈썹무실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리터치 하러 간 건데 거기 계시는 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기를 낳으셨대요.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나한테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뭐 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곧 내가 결혼을 해요, 얘들아. 그래서 집을 좀 구하느라 좀 이제 그걸 하게 됐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터치를 이걸 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생각이 아기를 낳으면서 바뀌었대요. 자기는 원래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어릴 때부터 미용 쪽으로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뭐 미용학원 다니고 엄마한테 돈 타서 엄마한테 학원 간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학원 가고 화장하는 학원 있죠. 메이크업 그런 거 다니고 이제는 이제 눈썹 문신을 압구정에서 하시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가 4살인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대. 자기가 왜 그렇게 고소득 직종을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기가 나오고 나니까 후회가 너무 막심하더라는 거야. 4살만 되니까 4살부터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어린이집에 맡겨야죠. 어린이집에 맡기고 옷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 보내는 게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4살부터는 얘들아 황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황소 교부놀이 이런 것들을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기가 4살이 되면서 처음 후회를 했대요. 공부를 졸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뭐 가르치니? 수학 가르쳐요. 그랬더니 잘 버시죠? 이러면 잘 벌진 않거든요. 내 기준에. 그래서 잘 벌진 않아요. 이랬더니 자기도 공부를 좀 할걸. 내 기준에 내가 봤을 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전문직이시잖아요. 얼마 벌 것 같아요? 200 조금 넘는데요. 그래서 애기 4살이 됐는데 남편이랑 둘이 벌어도 그러니까 남편도 뭐 이제 공부를 많이 잘했던 분은 아니고 이제 그냥 중소기업 다녀서 정말 혼자 아마 선생님 기준에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아마 선생님이 아마 혼자 버는 것만큼 벌걸요? 이러는 거야. 얼마나 뭐 이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도 사실 나는 계속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많이 벌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 엄마 아빠만큼 살아야 돼. 그게 너무 있었어. 우리 아빠가 여의도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관한 그 절반값 공부하기 너무 싫었거든. 나 그리고 말해줘. 머리가 너무 나쁘다.
엄마 이게 유전적으로 니네 엄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그거 하고 나는 정말 우리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 왜냐면 우리 엄마 고졸이고 우리 아빠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아이들 들은 얘기인데 원망 어리래요. 그래갖고 내가 어릴 때 너무 공부가 잘하고 싶은데 너무 머리가 나쁘니까 자꾸 엄마 원망을 막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너무 공부가 잘하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대학 갔죠. 잘했어요. 근데 그 성격도 엄마를 닮아서 엄마가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인내심을 닮긴 닮았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니네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걸 애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의 이유는 딱 하나야 얘들아. 내가 봤을 땐 사실 그냥 막 살아도 돼. 대학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대학을 안 나올 것 같으면 빨리 고시 공부를 하거나 빨리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빨리 고소득 직종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기가 4살이 되니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전셋집에 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기가 크면 학군지를 가야 되는데 학군지를 못 가는 거죠. 지금은 여기는 뭐 수도여고, 숭이여고 이런 유명한 학교가 있지만 그런 곳에 못 가는 거야. 압구정에서 일은 하시지만. 그러니까 압구정에서 일하시니까 얼마나 또 눈은 높겠어. 막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늙어서 결혼해서 다행이다. 얘 못 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가 진짜 니네 너무 공부하기 싫지 않아요? 나는 그때 막 울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 너무 하기 싫어서. 그리고 사춘기 때 너무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그래도 내가 대학까지 나는 대학보다 놀아요. 학교 맞으셔도 돼요. 졸업 못해도 돼요. 졸업 못해도 되는데 2년까지는 다니셔야 돼요. 반은. 그래야 학원 강사라도 할 수 있어. 좋은 대학 나와서 중퇴하는 거? 중퇴는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학원 강사 할 수 있어요. 중퇴까지는 가능한데 2년 이상은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진짜 크게 느껴서 너무 후회한데 자기가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공부 너무 하기 싫을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 나중에 내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부모님 동향이 제일 컸거든요.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못 해줄 때가 있었어. 지금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못 해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생일잔치도 못 해드렸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해봐. 내 부모가 나를 키워서 내가 생일잔치도 못 해주는 꼬라지를 보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 근데 얘들아 그 생각도 해야 된다. 20대가 요즘에 취업운이 좋고 뭐 뭘 못하고 뭘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우리 때도 그랬어. 우리 아빠 때도 그랬어. 그래서 다들 그렇다고 하지만 열심히 산 애들은 얘들아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은 다 갑니다. 서울 사대본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만 다니시면 여러분들 취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건 왜 뉴스에 나오냐면 특별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곳에 취직을 못했어? 그러면 빨리 3년 동안을 다른 곳에 갔다 와. 3년만 경력직으로 가면 대기업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그런 것들을 좀 노트를 많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그리고 공부하세요. 내가 정말 막 중고등학교 때 막 뭐 연애질 해가지고 진짜 고딩오빠 나오는 그런 애들 말고 좀 그래도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얘들아 조금 고급지게 살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 아니면 대학은 못 가더라도 고등학교 때 빨리 고시 공부를 해. 공무원 시험을 보세요. 대신 기술직 공무원을 하시는 게 좀 더 있고요. 공무원 시험을 보십시오. 빨리. 내가 나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은 꼬라진데 싶으면 빠르게 공무원 학원으로 가. 그러면 20살부터 하시면 그래도 연봉 8천 이상을 받아요. 30세, 35세 정도 이상 되면 장담합니다. 지금 32살, 10년 됐더니 내 친구가 맨 처음 받은 금액이 180, 지금 받는 금액 400이거든요. 10년 만에 180 받을 때 진짜 내가 5, 600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공무원에 들어갔을 때 180 벌었고 내가 그 당시 이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이 정도 벌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지금은 400 이상 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0년 이상 다니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이가 많냐? 아니에요. 한 38, 40 정도 되면 이 정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 낳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좋은 대학 못 갔어? 그럼 빨리빨리 고시 공부해. 빨리빨리 고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3년만 공부해. 3년만 죽어라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고소득 직종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공부를 그 외적으로 잘할 필요가 없어. 내 친척 동생 해커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남의 계좌를 털어가지고 가서 삼촌이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그런데 지금 뭐 하냐면 딜러 하는데,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해줍니다. 컴퓨터로 어플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머리가 좋을 거면 좋든가. 걔 고등학교 중퇴했거든요. 월 1000 이상 벌어요. 번대요. 나도 모르죠. 번대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으면 괜찮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서는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을 때 생각을 좀 해. 내 부모님 나중에 어떻게 모시지? 내 나중에 뭐 이제 결혼까지도 아니야. 어떻게 모시지? 내 나중에 엄마 아빠 해외여행 시키고 싶은데 100만 원이 없어서 못 해줄 때가 있거든요. 20대 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냐면 20대 때 아르바이트도 얘들아,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은 더 많이 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그걸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그런데도 어쨌든 더 버는 곳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래봤자 5년 아닌가요? 대학 때 고시 공부 안 하시려면 좋은 대학 가세요. 다시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오늘 아까 전에 내가 그렇지, 그렇다. 눈썹 하시는 분께서 그 얘기 막 하시면서 4살 애기가 생기니까 이제 진짜 자기가 너무 크게 느꼈네. 근데 언니는 좀 남편이 잘 벌어와서, 애가 둘인데 중학교 2학년 초등학생인데 언니는 집에서 놀면서 애들 케어를 하는데 남편이 잘 버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서로. 나는 동생이고 근데 나는 밖에 나가 벌어야 돼. 왜냐면 남편이 좀 덜 벌어오니까. 그런데 언니를 보면 너무 안정적으로 보이고 나는 애기를 4살짜리 한 명을 키우는데도 허덕여.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좀 형제끼리도 조금 비교도 되고요. 막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한 6년만 고생하시면 인생이 조금 다르다. 알겠니? 자, 여기가 2와 3분의 2니까 여기서 이게 2와 3분의 2잖아요. 2,1, 2,2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기 때문에 얘들아, 경계에 있는 거, 변 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2는 제외하셔야죠. 3,1만 들어가겠죠. 자, 여기 1까지 들어가겠네. 4,1만 들어가죠. 5,1은 안 되네요. 자, 몇 개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랑 전체 가지수가 36가지인 건 아시겠죠? 이런 게 바로 외우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 이내에 푸셔야 돼서 이렇게 36분의 7가지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0번 볼게요. 지금 여기 30번에 보시면 3개의 주사위 ABC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ABC래요. 자, 주직선 이것과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자, 이제 이럴 때가 문제야. 2학년 1학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거기서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거든. 봐봐라. 두 직선이, 얘들아, 두 직선의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평행한 경우가 있었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이라는 건 이거잖아. 그럼 나는 전체 확률에서 누구를 차라리 빼줘도 괜찮냐면 평행할 확률과 일치할 확률을 빼줘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럼 평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셨어야 돼? 자, 기울기는 같고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x-3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것과 ax-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어떻게 하더라? 우리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와 관련된 거고 y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항이 y절편과 관련된 거였다. 기억하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분의 1이고 자, b분의 3이어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른 게 평행한 경우죠. 자, y절편은 다른 거. 둘 다 0 이쪽에 있을 때는 등호 둘 다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굳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야? 3a가 b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3이라는 거고 얘가 2일 때 6이라는 거였네. 그럼 C를 볼게요. 절대 누구랑 같지 않아야 돼? 얘가 A분의 2라고 같지 않아야 돼요. B분의 3하고 같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B가 여기 있으니까 B를 대입할게.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냐면 2B는 절대 3C랑 같으면 안 돼요. B가 지금 3하고 6이 나왔으니까 3을 대입했을 때가 6이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6이면 12니까 4가 되겠네. 절대로 C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가 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 자, 여기서 A, B, C에서 얘들아 A, B, C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와야 돼.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반드시 A는 뭐일 때? 1일 때 반드시 3으로 결정돼 있는 거야. 그럼 C는 절대 이때 뭐면 안 돼? 2면 안 돼. 그 얘기는 몇 개까지 가능해? 1, 3, 4, 5, 6은 괜찮아. 맞아? 그래서 몇 가지야? 1, 3이랑 짝지을 수 있는 건 5가지야. 이해가 되니? 자, 2하고 6하고 짝지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4 빼고 5가지야.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총 여기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를 빼야 되는 거야? 10가지를 빼야 되는 거야. 몇 분의? 3개의 주사위니까 216분의. 그죠? 자, 또 하나. 이를 치하는 건 얘들아 뭐야? 반드시 1, 3, 2하고 2, 6, 4가 맞아야지. 일치하는 건 두 가지죠. 자, 반드시 1, 3일 때 얘는 반드시 2여야 된다는 거고 얘가 2하고 6이고 얘가 4여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216분의 2가지를 216분의 216에서 몇 개를 빼는 거야? 12개 빼는 거야. 자, 그럼 216분의 뭐가 되겠어? 여기서 12가지 빼니까 204가지가 되겠네. 됐니? 자, 그래서 어떻게 돼? 4, 5, 20, 4, 1은 4, 4, 5, 20, 4, 4. 자, 뭐야? 17로 되는 거야? 3으로 되네. 17. 3으로 되네. 18.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 자, 여기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꼭지점 A에 점 P가 있다. P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오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인 거 얘들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빠르게 표시해놔. 자, 그러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번을 던졌고요. P는 꼭지점 D에 놓일 확률이야. 어디서 출발했다고? A에서 A에 점 P가 있다. P는 주사위는 자, A에 점 P가 있는 거죠, 지금. 자, D에 올 거면 1, 2, 3, 2 되거나 4, 5, 6. 자, 얘들아, 두 번을 던진다는 건 봐봐. 내가 첫 번째 나온 게 1이고 두 번째 나온 게 2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그 자리로 가겠지. 맞아? 더해줘야 돼. 더해서 3 나오거나 4, 5, 6, 7, 8 더해서 8 나오거나 9, 10, 11, 12, 13 13은 안 되는 거 알겠지 얘들아? 주사위 두 개를 합했을 때 최대가 12란 말이야. 그래서 더해서 3 나오거나 더해서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몇 가지냐면 1 이거 주사위예요. 2, 1 되면 되고 자 여기서 1 안 되면 2, 6 되고 2, 6, 3, 5, 4, 3 4, 4 되죠. 5, 3, 6, 2 자 첫 번째 던진 거랑 두 번째 던진 건 다르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놓일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36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되겠죠. 아까도 36분의 7 아니었니?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자, 33번에 봤더니 얘들아 뭐냐면 얘들아 이걸 생각해봐. 내가 A부터 이 문자가 있는 데까지 내려오려면 몇 개를 지나와야 돼? 하나, 둘, 세 개를 지나와야 이 문자까지 오는 거야. 맞니?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야 이 문자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럼 이 점들이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 2분의 1의 확률이야.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맞아?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2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문자까지 오는 데는 무조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세 점을 지나야 올 수 있어. 그럼 이런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얘들아 자 내가 여기 R까지 오겠다는 거잖아. R까지. 자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몇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다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와야 돼. 동시에 이렇게 2분의 1인 점, 지점 3개를 지나야 된다고. 이해가 돼? 방법 수가 세 가지 방법으로 R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될까? 자, 그래서 여기서 8분의 3이 되어진다. 자, 공이 R로 나올 확률은 각 갈림길에서 공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할 확률은 모두 같다. 자, 그래서 지금 R로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얘들아 아니야. 자, 시험 끝나고 얘기하자. 지금 진도가요. 조금 빨리 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얘들아 특강을 좀 들으세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고등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언제나 고등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 왜냐면 이번에도 이제 외고 시험 하나 보고 가고 시험 하나 봤는데 난 그 수가 좀 더 늘어나길 바래요. 지금 거의 A반은 내가 좀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수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도 어차피 이제 공통수학 처음 들어가 공통수학 2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조금 늦습니다. 3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그래도 대수가 조금 들어가는 진도가 맞는데 지금 1학년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미친듯이 끌어올려가지고 근데
이제 2학년들이 이제 공통수학 2를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혹시라도 좀 특강 때 조금 빨리 조금 어차피 진도가 다 달라서 하는 얘기야. 우리가 칠판 수업으로 같이 나가는 진도는 권하지 않는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강 때 조금 공통수학 2를 빨리 좀 끝내주시면 대수 파트로 3학년 올라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걸 왜 이렇게까지 빨리 나가든 기억 안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니네 분명 내가 되게 매직스러운 건 뭐냐면 얘들아 한 번 붙는 거, 두 번 붙는 거, 세 번 붙는 건 달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대수까지 빨리 갔다가 공통수학 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한 번은 끝까지 보셔야 돼. 그 기간을 좀 짧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특강 때 이제 내가 지금 어떤 고등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얘기하십시오. 자, 34번 보세요. 자, 6등분된 원판에 하나를 두 번을 쏠 때 화살이 꽂힌 부분에 적힌 두 수의 합이 2 이상이야. 그럼 뭐가 돼? 합이 2가 되거나, 자, 합이 2가 되어지거나 3이 되어지거나 4가 되어지는 게 최대죠? 2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1,1에 꽂히거나 0,2에 꽂히거나 2,0에 꽂히거나가 돼야 돼요. 자, 3이 되기 위해서는 1하고 2에 꽂히거나 2하고 1. 두 번, 이거 그냥 두 번을 쏘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첫 번째 쏘은 것과 두 번째 쏘은 거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라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4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2하고 2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6개의 원판에서 1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3입니다. 동시에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3이죠. 0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자, 동시에 2가 나오셔야 돼요. 6분의 2가 되어지겠죠? 자, 6분의 2가 될 거고 6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합이 2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각각이 이 숫자가 나올 확률을 동시에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곱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1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1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1이 나오려면 역시나 뭐예요? 6분의 3의 확률, 2가 나오려면 6분의 2의 확률, 6분의 2의 확률, 6분의 3의 확률로 이렇게 더해주고 2가 나오려면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이걸 다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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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분자만 더할까요? 36분의 결국에는 2 더하기 2 더하기 3, 3은 9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나봐요. 자, 10, 15, 4 그러면 14, 29가 되나? 36분의 29 되나 보다. 자, 그 다음에 35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35번에 보시면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꺼낸 공과 다른 3개의 공을 한 개 더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의 공을 또 꺼낼 때 꺼낸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 공은 흰 공, 검은 공 뿐이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첫 번째 뽑고요. 다른 색 공 한 개를 다른 색 공을 넣어. 자, 그리고 다른 색을 뽑아야 돼요. 두 번째에는 다른 색을 뽑아야 돼. 자, 첫 번째에 내가 뽑을 수 있는 공은 흰 공 또는 검정색 공이에요. 자, 그럼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꺼낸 공과 다른 색의 공을 한 개 더 넣었다는 건 어떻게 돼야 돼? 자, 내가 다시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흰 공은 이제 한 개가 남았어. 흰 공은 한 개가 남았는데 검은색 공 한 개를 더 넣을 거기 때문에 4개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 흰색이 나왔다면 다음번에 나올 거는 검정색 공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처음에 검정색을 뽑았다면 자, 흰색은 그대로 2개가 있는데 검정색 공을 다시 넣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얘는 2개인데 자, 흰 공 하나를 더 넣었는데 그러면 다른 색 공을 한 개 더 넣은 거니까 그러면 검정색 공은요 2개가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흰색이 나와야죠. 그러면은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흰색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2였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색 공을 한 개 더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꼴이 됐는데 검정색이 나와야 돼? 5분의 4네요. 25분의 8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색 공이 나오거나 또는 처음에 검정색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고요. 자, 이제 내가 다른 색 공 하나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라는 거예요. 25분의 9구나. 자, 2개를 더해서 25분의 17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37번 볼게요. 37번.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자, 지금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야. 처음 상자에 흰 공 한 개를 더 넣은 후 자, 몇 개인지 모르니까 얘들아 이거 연립방정식 문제거든요. x하고 y라고 보세요. 자,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구나. 자, 전체가 x 더하기 y분의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면 y인데 이게 뭐래요? 7분의 3이에요. 이렇게 곱한 건 곱한 거랑 같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3x 더하기 3y가 7y입니다. 자, 두 번째. 처음 상자에 흰공 한 개를 더 넣어도 그러면 흰공 하나를 더 집어넣게 되면 흰공 하나가 더 생겨서 전체가 이렇게가 될 건데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 y네요. 자, 얘가 5분의 2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을 테니까 2x 더하기 2y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5y겠구나.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다? 연립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서 나오는 식이라고 하는 거 3x 마이너스 4y가 0이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식은 2x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그죠? 이걸 연립해서 x하고 y 구해서 검은 공이니까 y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40번. 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페이지가 많이 필요해서 자, 봐봐 얘들아. 이 설명은 다 들으세요. 자, 경고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다 들으십시오. 자, 봐봐 얘들아. 니네가 알겠지만 이제 2학년 1학기 내용을 모르시면 조금 큰일 나는데 자, 0,0하고 A점을 지날 때가 제일 높은 A분의 B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A분의 B는요. 자, 이때 제일 큰 기울기가 누구라는 거야?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2겠죠. 따라서 이때의 기울기가 누구? 2가 될 때가 최대예요. 그 다음에 2점과 2점을 지나는 이때가 기울기가 제일 낮을 때야. 그 외적으로 그 사이에 들어가겠죠. 맞아요. 기울기 x 증가량 얼마고? 2고 자, 두 점을 표시해놓고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따져보시면 기울기를 바로 구하죠.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보단 크거나 같겠네. 자, 이때가 이제부터 중요해. 나 이거 순서상 좀 만들어 볼게요. 내가 노가다는 틀려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자, 분모부터 항상 결정하세요. 분모부터 항상 결정하십시오. 3a가 4일 때, a가 5일 때, a가 6일 때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기서 2분의 1인데 얘들아 이렇게 갈게. 자, 이게 분모를 다 좀 통일할게요. 1분의 1로 통일하면 얘들아 지금 여기 위에는 이거의 반이죠. 0.5라고 쓸게요. 이해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2분의 1 그대로 쓰세요. 자, 3 쓸게요. 이해하세요? 자, 괜찮죠? 자, 여기서 페이크 하나가 더 있죠. 자, 따져볼게요. 우리가 B라고 하는 게 얘들아 어떻게 구한 거야? 주사위죠. 1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B에 해당하는 게 뭘까? 1하고 2예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1하고 2하고 3하고 4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거 사이에 있는 B가 뭘까요? 2고 3이고 4고 5고 6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 얘들아 주사위를 던졌으면 어디까지야? 6까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건 누가 될 거냐면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에서 멈추셔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B라고 하는 게 3, 4, 5, 6에서 멈춰야 된다. 여기서도 3, 4, 5, 6에서 멈춰야 된다.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개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주사위 두 번을 던지면 얘들아 어떻게 돼? 36분의 1가 되겠지. 자, 몇 가지예요? 자, 8가지에다가 18가지, 18가지에다가 24가지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몇 분의 몇일까? 3분의 2겠지.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얘들아 여기 비율을 잘 봐. 분모의 반이구나. 그럼 소수로 표현하시면 정수를 이거 사이 들어가는 정수를 빨리 구할 수가 있다. 자, 얘들아 물 좀 드시고 오실래요? 자, 이거 41번, 42번도 조금 어렵죠? 자, 이것까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만 힘을 내봐. 자, 여기서 줄다리기인데요.
자, 얘들아 이거 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줄다리기 대회창간 A부터 G까지 7개 반이 오른쪽 그림 토너먼트가 있는데 A반이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한대요. A반, B반이 경기할 확률을 구하세요. B반이 자,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B반이 여기 있을 때야.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B반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자, 여기 있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2겠죠. 자, 그러면 B가 6분의 2의 확률로 여기 있을 때 자, 여기서 반드시 A반이 부전승으로 진출할 때 A반, B반이 경기를 하려면 B가 여기서 이겨서 올라와야죠.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B가 이겨서 얘랑 싸울 수 있겠죠. 또는 자, 만약에 여기에 B가 있다라면 6분의 4의 확률로 여기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B가 여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겨서 B가 여기 올라와야 돼. 그리고 끝은 아니야. 이걸 또 얘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B가 몇 번 이겨야 돼? 자, 얘랑 싸워서 한 번 이기고 얘랑 싸워서 2번 이겨야 되니까 B는요 2분의 2분의 1의 확률로 이겨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그러면 A도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올라온 애랑 싸워서 이겨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B랑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도 2분의 1의 확률로 여기서 싸워서 올라와야 되는 거야. A도 올라와야 된다고. 그럼 이렇거나가 될 테니까 얘가 6분의 1이고 자 얘가 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12분의 2죠?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 사실 마지막. 자, 해볼게요. 이거는 서술형 평가에도 너무 많이. 괜찮아요? 응. 자, 사실 이건 보시면 이건 서술형 평가에도 너무 잘 나왔던 거야. 자, 힘을 내봐. 한 번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같은 2분의 1씩이란 얘기고요. 두 사람의 경기를 하면 한 번 이기면 1점을 얻고 먼저 3점을 얻으면 우승해요. 우승한 사람은 그만 64개를 받고 현재 A가 2점이래요. 현재 A가 2점이고 B가 1점이라고 해요.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고 할 때 A가 우승할 확률. 자, 3점을 얻으면 우승하는데 여기서 자 이미 얘가 2점을 얻었지. 그러면 다음번에 A가 이기면 A가 우승하자. 또는 자 B가 이겨요. 그럼 A가 이기면 되죠. 근데 조심하실 건 뭐는 안 돼. B가 이기고 B가 이기면 3점이 되버려서 B가 우승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가 되는 거 외에는 A가 우승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럼 A가 우승할 확률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 되죠. 얘하고 얘를 이렇게 더해서 4분의 2가 되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A가 우승할 확률이 몇 분의 몇인 거야? 4분의 3 되겠죠. 괜찮아요? 자,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고 할 때 A가 우승할 확률은 뭐다? 4분의 3이다. 이 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경기 중단하고 우승할 확률에 따라 그 말을 나누어 가질 때 A, B 두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맛수? 그러면 A가 우승할 확률이 4분의 3이면 B가 우승할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거예요? 4분의 1이죠? 자, 그럼 64개의 그 말을 이 확률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가 16이어서 48개, 16개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겠죠. A하고 B가. 자, 이렇게 된다. 이건 서술형 평가에도 잘 나가요. 자,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